원장님. 힘들이지 말고 빨리 뭐 물어볼 거야. 아니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울써마지 특히 울세라, 써마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많은 유튜버 분들도 저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러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나요? 내 생각에는 가격 때문인 것 같아. 아, 가격 때문에 이게 1년짜리 효과가 간다 그런 말은 없거든 어디에도. 써마지도 그렇고 울세라도 그렇고 얘를 하면 1년짜리다. 단 이제 울세라의 경우는 지방을 좀 위축을 시키는 거니까 지방을 위축시킨 게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조금씩 원상복귀가 되는 거지. 지방을 완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딱 쪼그라뜨려 놓는 거니까 얘가 다시 이제 스물스물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고 6개월에 한 번씩 몇백만 원씩 하는 울세라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비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 그 소모품 같은 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환자분이 돈을 이렇게 그 비용을 지불하면 그 중에 거의 반을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인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써마지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거를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지속되고 뭐 너무 자주 하는 게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은가 6개월에 한 번씩 좋은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받으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써마지 같은 경우는 원체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얘를 자주 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비싼데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설득이 되니까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닐까. 나도 좀 그 울써마지를 권할 때는 막 자주 병원에 오기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한 번 왔을 때 한 번에 다 끝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럴 때 이제 권해서 하고 있는 거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울써마지를 같이 하는지. 그 타겟이 두 개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써마지의 경우는 피부 자체가 타겟이니까 침투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깊이가 써마지의 경우는 피부 두께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 근데 울세라는 이제 타겟 자체가 지방층 아래지, 지방층이나 근막층까지 도달하는 에너지를 주니까 두 개는 서로 타겟이 달라서 전반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두 개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모든 게 다 명확하진 않으니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울세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점으로 딱 찍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에너지가 지나가는 경로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한 샘플을 보면 그 에너지가 지나가는 데가 피부부터 그 안에 그 우리 타겟을 하고 있는 지방층까지 다 지나간다고 되어 있거든. 뭐 울세라를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우리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써마지의 경우도 그 아래 지방층까지도 에너지가 들어가기는 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가 타겟이 다르고 어느 정도 겹치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전층을 다 치료를 하려면 두 개를 같이 해야 어느 정도 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좀 가격이 부담된다. 울써마지의 효과를 좀 싸기보다는 좀 가성비 있는 시술을 그렇게 두 가지를 겹쳐서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다른 낭비, 기계가 있을까? 국산 낭비라고 표현을 할게. 써마지를 이제 benchmarking한 그런 장비가 올리지오 같은, 뭐 올리지오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요즘에 하도 춘추전국 시대처럼 많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고주파를 이용한 단극성 고주파라고 하는데
극성 고주파가 그런 이제 올리지오 같은 게 대표적인 국산 장비들인데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할 수가 있고 그 울세라는 이제 초음파 장비지. 초음파 장비도 국산 장비들이 나와 있고 그게 뭐 슈링크도 있고 브이로라는 장비도 있고 또 뭐 있냐? 제 생각에 리프테라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장비들이 있지. 그러니까 울세라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뭐 조금 에너지가 약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하게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음? 울세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그리고 요즘 리쥬란도 그렇고 좀 수면 마취를 좀 많이 하더라고. 그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그 통증을 깨 있을 때보다는 그냥 마취해버려서 탁 얼굴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수면 마취가 대체로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의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울세라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통증이 모든 우리 주사만 해도 통증이 있잖아. 그 통증이 없이 아무것도 안 느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치료할 때 기본은 아니거든.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참을 수 있을 때는 조금은 참고 아니면 우리 그 바르는 마취약 같은 걸로 통증을 좀 낮춰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수면 마취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과한 거지. 수면 마취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그러한 마취법이고 실제로 사고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 수면 마취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큰 이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면 마취과 의사들이 옆에 항상 있잖아. 계속 붙어 있거든.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 그 이유는 그 마취의 위험성 때문인 거야. 마취를 하고 있는 도중에 환자의 상태를 계속 감시해주는 사람이 마취과 의사거든. 근데 우리가 모든 병원, 개인 병원들이 다 그렇게 마취과 의사를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지켜보지 않고 수면 마취를 하고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물론 그 위험성이란 게 막 퍼센티지가 엄청 자주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거기는 하고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그런 정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대한 모니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산소 포화도 같은 거 보거든. 산소 포화도하고 이제 간단한 그 심장 박동, 심박수 그런 거, 심장 리듬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체크되는 그런 모니터 기계를 보면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감수를 하고 할 만큼 울세라가 엄청 뭐 중요한 시술이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면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요즘에는 다들 뭐 그걸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뭐 통증이 그렇다면 뭐 제한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이 횟수를 당연히 제한해야지. 그러니까 제한해가지고 뭐 시도를 해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프니까 그 수면을 하고 울세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수면을 해도 아파.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야. 약에다가 그 기억 못하는 약을 좀 섞거든. 그러면 실제로 깼을 때 내가 아프다고 아파요 선생님 했던 그거를 기억을 못해. 그게 원래 우리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 이제 수면 내시경이랑 비슷한 거지. 수면 내시경도 그냥 우리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이제 고통을 안 느끼고 검사를 받으려고, 이건 중요한 검사니까 수면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할 때 완전히 환자가 무의식이면 안 돼. 그 위내시경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환자가 말을 듣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재우면 안 돼. 근데 이거를 깨어나면 모르는 건 이걸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겨놓지 않아야지 다음 검사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울세라도 비슷한 거지. 그 수면하고 울세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파해. 오히려 더 아파해. 깨 있을 때는 그래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데 수면을 하는 중에는 전혀 못 참아. 조금만 아파도 막 이렇게 얼굴 치우고 그러면 우리 저기 다른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몸 누르고 못 움직이게 하고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면을 하고 했을 때가 더 제대로 못해. 움직이니까. 그치, 움직이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깨면 약을 계속 써야 되잖아. 약을 계속 써야 되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한 샷 한 샷 정성스럽게 쏴야 되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 빨리빨리 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어, 수면을 하면. 근데 뭐 이런 프로포폴에 중독됐다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떤 성분 때문에 중독됐다는 거야? 사실 프로포폴이 중독성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는 않거든. 근데 의존성인 거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그때 나는 뭐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 순간에 되게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있대.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좀 여러 번 해보면 그런 걸 아나 봐.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순간이 있고 깼을 때 짧게 잤는데도 굉장히 개운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나도 해봤을 때 그렇긴 하더라고. 되게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아주 개운한 느낌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되게 좀 뭐 심신의 위안이 되니까 그런데 의존성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근데 좀 문제가 있어 요즘에는. 환자분들, 문의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게 의심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수면을 너무 의존해서 막 이거를 자꾸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가 않다. 바람직하지 않지. 실제로 수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프로포폴의 위험성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호흡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냥 마취를 하고 있는 중에 호흡을 안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치료를 하잖아. 호흡을 안 하는 거를. 그러면은 그게 뭐 1분 2분만 돼도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실 의사들은 프로포폴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하거든. 그럴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울세라, 뭐 리쥬란은 수면 마취 해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면 마취를 꼭 해야지는 아닌데 이게 뭐 참 얘기하기가 애매하네. 뭐 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딱 제한적으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리쥬란이나 울세라를 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니까 뭐 1년에 뭐 한두 번 뭐 우리 수면 내시경도 하잖아. 이제 수면 내시경도 뭐 잘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제한적으로 하듯이 뭐 울세라나 리쥬란은 조금 뭐 더 자주 하기도 하지만 엄청 자주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좀 제한적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그치, 이건 명확해. 너무 아파서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수면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수면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울세라랑 뭐 리쥬란, 뭐 심지어 인모드까지 뭐 수면 마취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수면 마취가 필수가 아닌 거지, 선택인 거지. 근데 그 선택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의사들도 얘가 진짜로 아파가지고 그 목적성이 있을 때 이거를 해야지. 뭐 어떤 사람 토닝하는데도 수면 마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적발됐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